오늘 가보던 한마디 해주세요. 파이팅! 김지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지금 다시 그 2 플러스 A 하느냐 아니면 수입 미고냐 이렇게 구분하는 법은 비율 오라는 것 이게 이제 사실일까요? 사실이 어떤 우표적인 효능인데 혹시 그런 해외에서 무슨 것도 그런 적이 있는데 한약재 이제는 알고 먹자. 와! 안녕하세요. 한약재 이제는 알고 먹자의 MC 고명환입니다. 여러분들의 더 나은 건강을 위해서 한약재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제 지인분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보면 요즘 사실 이 한약재가 뭐 흔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뭐 마트에서도 팔고 경동시장 가서 사고 뭐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 보면서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시죠. 윤택이 뭐 캐가지고 뭐 자연인이 이거는 관절에 좋고 이건 간에 좋고 이건 폐에 좋고 이렇다 그러면 그냥 달려가가지고 어디 아니면 인터넷으로도 살 수 있잖아요. 사가지고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처방해갖고 본인들이 그냥 끓여서 달여서 뭐 차로 먹고 어디다가 음식에 섞어서 먹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들 이 한약재가요 정확하게 알고 또 용법 또 아셔야 되고 너무 많이 먹어도 안 좋고 또 이게 검증된 게 있고 검증이 덜 된 게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한약재 이제는 알고 먹자 반드시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한약재의 전문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또 제가 알려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한약재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한의학 쪽에 설명 요정이십니다. 우리 김진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각오 좀 한마디 해주세요. 파이팅! 아주 간결하셨네요. 그렇다면 이 한약재에는 과연 어떤 성분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해주고 어떤 효능을 일으켜주는지 설명을 해주실 우리 성분 요정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십니다. 김지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각오 한마디 해주십시오. 오늘 김진아 원장님한테 많이 배워서 네. 몸에 좋은 약재를 저도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분을 모신 이유가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그렇잖아요. 싸웠을 때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 한 것처럼 한의학과 또 양의학계 두 분의 원장님들을 모시고 우리 한약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한약재는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가장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가장 많이 잘 모르시는 우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와, 우술 어서 오세요. 김진아 원장님, 우술 하면 김진아 원장님은 전문가시니까 자, 김지수 원장님, 본인은 이제 양의학 전문이시니까 우술 들어봤죠? 네, 들어봤습니다. 어디 좋은 겁니까? 쓸자가 들어보니까 네. 무릎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는 그냥 일반인들은 사실 웃을 하면 무조건 관절염. 네. 그리고 뭐 자연인이다 봐도 웃을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웃을 하면 항상 윤택이 이거 관절에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진아 원장님, 우리 정확하게 이제 웃을 이름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이게 어떤 한약재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을은 뭔가요? 예, 우슬은 네. 그 줄기의 마디가 꼭 소의 무릎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네. 소 우자에 무릎 쓸자를 사용해가지고 우슬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데 소우자에 무릎슬. 이게 생긴 게 그 소의 관절. 네. 우리가 보면 그래서 비슷하구나. 원장님이 설명을 잘하셨습니다. 이게 네. 이제 무릎 쓸자를 쓰는데 네. 우리가 약재로 사용하는 부위는 바로 이 우슬의 뿌리입니다. 본초 강목에 따르면 우슬은 한습으로 인한 무릎이나 허리, 근골이 약해진 증상에 효능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한습이 뭔가요? 한습은 차가울 한자에 습기 습자를 써가지고 네. 차갑거나 축축해지면 관절이나 근육이 네네. 이제 흐름이 정체가 되면서 통증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네네. 뻣뻣해지기도 하고 붓기도 오, 하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약재를 써서 제거를 해주면 네. 근골의 기능도 강화가 되고 통증도 없앨 수 있습니다. 네. 예, 이런 근골 기능 강화 이외에도 면역력 강화나 어혈을 제거해주고 네. 간신의 기능의 개선에 효능이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 어혈 제거까지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간신의 기능 개선네 하셨는데
간신 기능 개성 이게 무슨 저 간신을 제거한다 뭐 이런 게 죄송합니다. 예, 간신배는 아니고요. 간신 기능 개선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한의학에서 설명할 때는 간과 신장의 기능을 설명할 때 아. 근육과 뼈의 기능을 좋게 하는 네네. 이런 이제 설명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슬의 기능을 설명할 때도 보면 보간신, 간근골 이렇게 설명할 때 네. 간신과 근골은 항상 함께 붙어가는 세트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아, 세트 메뉴군요. 세트 메뉴 좋네요. 아,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니까 벌써 우슬이 뭔가에 대해서 또 이게 확 와닿는데, 그렇죠? 김지수 원장님? 아까는 우슬이 단지 무릎슬 뭐 여기까지 마셨는데, 이제 우슬이 어디에 좋은지 아시겠죠? 간신과 잠시 기다려 주시고. 자, 그러면 김진아 원장님. 이 한의원에서 우슬을 어떻게 처방을 하고 있나요? 예, 우슬은 그 효능으로 봤을 때는 네. 배농 기능과 보간신, 간, 근골, 그다음에 산어혈, 지통 작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또 어렵습니다. 자르겠죠. 이게 하나씩 우리가 설명을 해드리고 가봅시다. 우슬의 효능으로 하면 첫 번째 배농이라고 했는데요.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배농. 농을 배출해주는 그런 기능이고, 그러니까 이제 타박이나 고름을 없애준다. 네. 아, 고름을 없애주고 네. 보간신 간 근골은 아까 아까 세트 이제 메뉴. 설명, 예, 네. 세트 메뉴 간 근골 근육과 뼈를 강하게 해준다, 뭐 튼튼하게 해준다 네. 이런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산어혈은 뭐죠? 예, 어혈 타박이나 어혈 뭐 이제 몸에 우리가 죽은 피라고 아, 표현하는 그런 네네네네네. 것들이 있을 때 어혈을 풀어준다. 어.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좋아지게 되면 통증을 그치게 해준다. 그칠 일자 써서 집통 작용이 뛰어나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관절에 좋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 합쳐져서. 예, 그래서 네. 쉽게 설명하자면 근육과 뼈가 약해져서 뭐 허리나 네. 무릎, 다리 네. 이런 데 통증이 있거나 뭐 힘이 그쵸. 연기도 좀 잘하시네요. 힘이 없거나 또는 이제 무릎이나 다리가 붓고 아픈 그런 증상들도 네.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표현할 때 풍습성 관절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이제 그런 관절염이나 류마티스성 관절염, 뭐 퇴행성 관절염 등의 치료에도 아주 효과가 좋고요. 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슬 하면 사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뭐 김지수 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주변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우슬 하면 무조건 이 관절에 좋다. 이게 이제 사실이었네요. 사실이었고 대표적인 효능이고 혹시 그 외에도 우슬이 뭐 또 다른 데에 좋은 데가 있나요? 예, 그 이뇨작용이 뛰어나서 네. 뭐 소변량이 적어서 잘 안 나오는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네. 그런 증상이 있을 때에도 치료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네요. 우슬이 이런 소변에 관련된 그런 데 효능이 있다는 거. 네, 처음 알았는데요. 잘 먹고 잘 싸고 안 아파야 건강한데 네. 우슬을 먹으면 상당히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효과가 있나요? 네, 아까 산어혈이라고 설명을 네. 했을 때 그게 이제 어혈을 제거하는 힘이 강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네.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또는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생기는 산후복통이나 네. 어디 부딪혀서 생기는 타박상에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우슬이 진짜 굉장히 여러 효능이 있네요. 예. 네. 종합해 보면 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논문에서 찾아봤더니 네네. 우슬은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염, 영본 손상 등의 질환에서 아주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한의원에서 환자들한테 처방할 때 네네. 근골격계 질환, 뭐 허리, 무릎, 다리 이런 부위가 아파서 오는 환자들한테는 네. 우슬이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 아니 그러면 원장님 제가 이 우슬을 시장에서 뭐 좀 구매하든가 제 친구 또 신만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사실 윤택이한테 전화하면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뭐 TV에서 딱 보면 야 그거 좀 그분한테 연락해가지고 받을 수 없냐 이렇게 해서 제가 우슬을 이만큼 갖고 와서 제가 갖다 드릴 테니까 약 좀 한 첩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범법자가 되는 길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법자가 됩니까 예, 제가 한약을 해드리기 네. 싫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 네. 한의원에서 쓸 수 있는 약재와 식용으로 쓸 수 있는 약재는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네. 원장님께서 그냥 제가 구입하듯이 원장님도 똑같이 그런 데서 그냥 아는 지인이나 그냥 아무 우슬이면 우슬대로 우리 식당은 예를 들면 배추 뭐 여기서 사고 마트에서도 사고 농부한테서 사고 그냥 이렇게 사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 한약재가 따로 있고 식용약재가 따로 있다는 얘기네요. 예. 한의원에서 약용으로 사용하는 한약재는 네. 식품의약품안전처라고 해서 네. 식약처에서 진행하는 관능검사, 네. 정밀검사, 유해물질 검사 이렇게 아주 수십 가지의 검사를 엄격하게 진행을 해서 그 기준을 통과해야 약으로 쓸 수 있는
한의원으로 공급되는 네. 그런 이제 검증된 약재를 말을 하고요. 네. 식용으로 쓰는 약재는 시장이나 마트에서 살 수 있는데 그냥 식품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약재에서 원장님께서 이제 한약재로 쓰는 그리고 우리 약을 만들어 주실 때의 그 한약재는 엄격한 품질 검사를 거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트나 이런 데서 그냥 보통 살 수 있는 식용약재는 사실 뭐 그렇게 많은 철저한 검사를 거치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검사의 기준이 좀 다르다고 네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스리한 약재가 한약재, 식품약재, 식용약재 이거는 마치 그 2+A 한우냐 아니면 수입 유구냐 뭐 이렇게 구분하는 뭐 그런 비유라고 보면 적절한 비유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식약재로 유통되는 네. 것과 한약재로 유통되는 거는 그 품질 기준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시고 게다가 이제 식약재로 우리가 마트나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것들도 네. 어떻게 유통되고 어떻게 관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품질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품질의 차이는 중금속이나 인체에 유해한 잔존 성분들에 대한 차이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입처를 잘 따져보고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약재로 원장님께서 쓰시는 거는 아까 얘기하신 그런 중금속이나 유해 물질들에 대한 검사가 철저하게 거친 거겠네요, 그죠? 그런 거를 먹어야지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효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성분 요정이신 김지수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우슬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길래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을까요? 김진아 원장님 설명 듣다 보니까 네. 관절이 안 좋으신 저희 어머니에게 빨리 우수를 사드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 저는 빨리 성분이 어떤 게 들어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네요. 빨리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술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길래 몸에 좋다고 하는지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술에 들어있는 약효를 내는 성분은 네. 식물 액티손, 사포닌, 다당류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중 식물 액티손이 네. 관절을 튼튼하게 하고 관절통을 완화시키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식물 액티손이 진통제 역할을 하는 일종의 천연 스테로이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포닌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 인삼. 그렇죠. 보통 인삼의 주성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사포닌은 유해 성분의 배출, 콜레스테롤의 수치 저하, 장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술에도 네. 이 사포닌이 상당히 많이 풍부한 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 다당류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건 뭔가요? 예, 다당류는 단당류가 3개 이상 모여서 만들어진 네. 것인데요. 이 다당류는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결합 조직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어. 실제로 다당류 중에 히알루론산이 가장 유명한데 네. 이게 또 병원에서 관절 연골 주사라고 해서 널리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두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우술이 몸에 좋은지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아, 이제 제가 50을 바라보면서 겨울도 다가오고 진짜 관절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냥 우술을 이제 끼고 살겠습니다, 원장님. 그냥 하루 뭐 물 대신에 그냥 우술을 끓여가지고 그냥 매일 우술만 먹고 그냥 그러면 뭐 관절이 튼튼할 거 아니에요. 고리부분이라는 말 아시죠? 네. 예.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보다 못하다는 말이 네. 이 약재에 아주 딱 들어맞는 말입니다. 뭐든지 아무리 좋은 약도 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김진아 원장님 말씀처럼 네. 약과 독은 단지 용량 차이뿐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어. 우술이 몸에 좋다고 너무 네. 과하게 드시거나 네. 부적절하게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가 또 여기서 이걸 짚고 가봐야겠네요. 우술이 잘못 복용했을 때 부작용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실제 우술은 낙태와 착상 억제 이런 이제 PM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자궁 출혈이 있는 환자나 임산부가 복용을 하면 네. 출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복용을 금해야 되고 또 이제 양도 문제인데 네. 우술을 너무 욕심내서 뭐 삼시세끼 아니면 뭐 많은 양을 먹게 네네. 되면은 설사를 하거나 뭐 위장의 기능이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 기능이 나쁘거나 설사하는 경우에도 복용을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우술을 먹다가 설사하거나 하혈하는 증상이 있게 되면 네. 그냥 집에서 참지 마시고 네. 근처에 있는 한의원이나 의료기관으로 방문하셔가지고 진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턱대고 그냥 많이 마시면, 많이 먹으면, 많이 복용하면 탈이 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김진아 원장님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우술을 고르는데 단순히 외관만으로 이게 좋은 약재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은 네. 한의사인 저도 아주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가급적 해당 약재가 제대로 인증을 받은 약재인지 검증된 유통을 거치고 있는 건지 아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인증이 되고 검증이 된 한약재를 구입해서 복용하시는 게 좋겠다 얘기해 주셨고 우리 성분 요정이신 김지수 원장님 오늘 물론 성분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많이 배우고 가시는 느낌인데요 제가 볼 때는.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평소에 안 좋아서 네. 우수를 먹고 싶었는데 네. 아까 보니까 간신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네네. 더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우리 몸이 편한 TV 한약재 이제는 알고 먹자. 많은 시청,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